물산이라고. 저는 그때 딱 느낌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어려워지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팔리게 되면은 수많은 경쟁 누룽지 사탕이 나오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기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출만이 살 길입니다. 수출만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업을 해가지고 수출을 할 생각이 없으면은 그럼 기업을 하면 안 돼요. 내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통닭집이 한 4만 5천 개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 매장만큼 우리나라 통닭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한국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하든지 아니면 글로벌화 시키든지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때 자식과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하면서 글로벌 경영을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갔던 대기업들은 지금도 잘 되고 있고 글로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제약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액세스바이오라고 진단키트 회사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 직원들이 참 많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회사고 말레리아 진단 키트를 하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3.4%밖에 안 되고 힘들다. 그리고 하여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열 몇 가지를 저한테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봤던 책이 삼국지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건대 한 삼국지를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딱 삼국지를 모으면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 역지사지가 저는 삼국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따가 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지만은 제 이력을 혹시 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경영하면서 책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성공담이다, 성공 스토리다라고 하지만은 저 자신이 이 책을 쓰겠다고 생각했던 지가 18살 때, 19살 때부터 제가 이제 나중에 살아온 모든 이력을 책으로 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월드 옥타에 대해서 정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하고 글로벌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인맥이고 사람을 만나는 일인데 정부에서도 좀 제 생각에는 이 월드 옥타의 특징이 전 세계가 전부 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한 가족이 되고 서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막 잔치 벌리는 걸 보면서 월드 옥타가 너무 좋은 조직이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월드 옥타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제 저자로서 책을 쓴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를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어떤 강의를 해야 되나 하고 한 달 이상을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20분씩 이렇게 지금 한 10분 지났으니까
좀 간략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또 제약회사를 하고 제가 이제 논문을 보면서 요새 이제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냐. 사실 뭐 간단하죠. 소식과 운동과 항상 이렇게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살아보면은 그 세 가지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 소식하기도 어렵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도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사업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과연 지킬 수 있느냐, 특히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소식할 수 있느냐, 또 운동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먹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건강관리, 저는 뭐 이렇게 체중도 많이 나가고 거의 매일 손님 접대를 하고 거의 매일 술자석에 한 35년을 거의 매일 술자석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도 아직도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경험도 없고 그리고 아파본 기억도 별로 없고 해서 제가 지키는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요. 어떤 병으로 죽는 게 제일 좋을까? 자다가 그냥 이렇게 잠을 자다가 탁 죽는 게 제일 좋은데 아침부터 여기는 아침이지만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또 시간이 다 틀리겠지만은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죽어야 된다. 멋있게 죽어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냥 자다가 죽는 거 다음으로 암으로 죽는 게 왜 암으로 죽는 게 나을 수 있냐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뇌졸중입니다. 동맥경화. 제 주위에 제 주위랄 것도 할 건데 제 사촌 동생이 얼마 전에 뇌졸중에 걸렸어요. 근데 어디로 왔냐면은 혀로 왔습니다. 혀로 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대고 지금 2년을 유지하고 있어요. 죽지도 않고. 이렇게 무서운 병이 뇌졸중입니다. 동맥경화 쪽이죠. 그래서 이게 이 뇌혈관 질환이 어쩌면 암보다도 가장 무서운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할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게 시간이 너무 작아서 소도를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균들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정도 주무실 때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나. 다 입을 벌리고 진짜 별 희한한 모습으로 다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세균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세균을 반드시 입으로 헹궈주고 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또 한 가지는 내가 건강이 좋다. 이제 건강검진을 앞두고 내가 건강이 굉장히 좋다 나쁘다 또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병원 가면 혹시나 큰 병이 있을까 봐.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거야. 하나는 몸에서 살이 안 빠지면은 살이 이렇게
살이 안 빠지면은 제가 보기에는 큰 건강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살 안 빠진다고 해서 오는 병도 많겠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살이 갑자기 10kg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당뇨 아니면은 캔서 아니면은 그래서 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대변을 보실 때 피가 안 나오거나 또 설사가 계속 뭐 일주일 이상 안 하게 되면은 큰 건강에는 저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13일날 건강검진을 받는데 요새 보니까 뭐 살이 더 찌니까 뭐 전혀 건강 염려증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 뇌졸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오메가3를 먹습니다. 오메가3를 먹은 지가 제가 한 20년 됐고요. 오메가3가 왜 좋냐? 그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내과나 병원에서 오메가3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돈을 다 대고 개인으로는 한 20% 30%만 돈을 대면은 오메가3를 아주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오메가3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이나 뇌혈관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계신 우리 월드 오타 우리 차세대 리더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뭐 오메가3를 다 드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오메가3의 그 생선에 수분이 많지 않느냐. 요새는 그래서 이렇게 뭐 9번씩 정제하고 워낙 좋은 오메가3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미리를 먹어야 되냐? 저는 5,000ml를 먹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 없고요. 하여튼 오메가3가 내 혈관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게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피부 미용에는 최고입니다. 오메가3가. 그래서 오메가3를 그래서 그러면 오메가3를 먹기 싫다. 그러면 일반 음식으로 혈관을 조금 뇌혈관 쪽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몇 가지 식품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혈관에 좋은 식품이 있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다 외울 필요 없고 양파를 권합니다. 양파를. 양파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고 그렇게 막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독주를 마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뇌혈관 쪽의 건강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통계나 이런 거를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지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이 뇌혈관 쪽의 건강을 가장 좋게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양파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기 구울 때 양파를 같이 굽는데요. 양파는 데우면 데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많이 드시고 뭐 마늘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마시고 양파즙보다는 그냥 양파를 구워 드시거나 생으로 양파를 드시는 게 뇌혈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뼈와 관절 쪽에 제가 권할 수 있는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같이 합쳐진 캡슐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으로 나와 있는 거. 칼슘은 뭐 아시다시피 뼈 건강과 근육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칼슘만 드시는 것보다는 마그네슘하고 같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마그네슘은 특히 이제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뭐 제가 의학적으로 깊게는 못 들어가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 또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특히 이렇게 뭐 권해드릴 만한 뭐 시금치 뭐 이런 권해드릴 만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요새 이렇게 의학적으로 논문들 보면은 이걸 무조건 먹으라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이게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지금 요 근래에 나와 있는 논문을 보니까 특히나 치매, 다이어트 쪽에 그다음에 이제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D하고 합성을 시켜서 합성이 돼야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칼슘을 먹으면서 반드시 비타민 D를 먹으라고 권하는데, 근데 이 비타민 D는 저는 무조건,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주사 맞는 경우도 있고요. 비타민 D 건강식품을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진짜 햇빛을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가 우울증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세로토닌 분비에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저는 비타민 D를 한 20년째 계속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눈도 좋아지는 것 같고요. 특히 뇌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비타민 D를 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그 유산균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싹 바뀌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장의 균들이 한 70%가 삽니다. 근데 이 장의 균들이 유산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고 나쁨균도 있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장이 안 좋으면 D가 이제 등 D가 아파옵니다. 왜냐하면 장으로 연결된 혈관이 등을 통해서 내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하는 것이 다 어쩌면 이제 장내 세균들이 유익균보다는 나쁜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건강상, 또 면역의 70%가 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염증의 70%도 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암을 일으키고, 또 염증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같이 이렇게 융화돼 가지고 큰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지키는 건강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거 혼자 얘기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어쨌든 간에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오메가3를 식사하듯이 드셔라 라는 말씀을 드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에, 특히나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외국 병원이 이렇게 한국보다 더 좋은 병원도 있겠지만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옥타에서 어떤 강의를 할까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그래서 제가 미래에 대한 준비 중에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팩트로 잡은 것이 저는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건강이, 그래서 뭐 하여튼 의학적으로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갔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오메가3, 멸치를 통해서 만든 오메가도 좋고요. 그러니까 플랑크톤에 가까운 아주 작은 미세한 생선에서 만드는 오메가3가 좋습니다. 그리고 뭐 호주산, 캐나다산 뭐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메가3 중에서 좀 좋은 거 드시고, 그다음에 양파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은 보통 이제 뭐 눈이 떨릴 때 뭐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련도 그렇고 손발 저릴 때도 중요하지만 마그네슘은 필수입니다. 필수. 칼슘과 마그네슘은.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D를 권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유산균, 좋은 유산균. 유산균도 뭐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아까 그냥 좋은 거, 비싼 거, 뭐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건강에 대한 것을 또 이제 미래에 또 도움이 되죠. 그래서 혈관만 잘 잡아도 아마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까. 저도 이게 외국에 나갈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꼭 오메가3는 제가 공항에서 사거나 집에서 꼭 가지고 가서 오메가3는 꼭 먹거든요. 혹시나 뇌졸중이나 동맥경화가 일어날까 봐 항상 오메가3는 제가 꼭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역지사지. 저는 이제
저는 아마 여기에 세우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뭐 제 책을 혹시나 제 책이 이제 9주 연속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꽤 많이 팔렸는데요. 제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책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만 남았다. 제가 제 얘기를 쭉 하면은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10시간. 근데 이제 한 40분밖에 안 남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로 표현을 할 수만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근데 월드 옥타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잘 모르겠으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은 저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하고는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이게 살면서 간절함, 정말 간절함. 어떤 분이 그래요? 책을 보신 분들이 한인상 회장님이 쓰신 책처럼 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국제신문 기자, 높은 기자분인데 밤새도록 울었대요. 제 책을 보고. 제가 왜 와이프한테 이렇게 못했을까? 자기는 왜 자식들한테 이렇게 못했을까? 자기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저한테 장문의 글로 써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공하신 제가 조람을 얘기 못하지만 하여튼 당 대표를 하셨던 유명하신 분인데 제 책을 보고 와이프랑 손을 잡고 참 많은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한 10년 동안에 본 책 중에서 제일 감명을 받았다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아주 정말 감명 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책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 책의 핵심은 지극함과 간절함입니다. 지극함과 간절함. 무엇이 지극함과 간절함이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없애버리겠다. 너무나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도 걱정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다 나쁘지 않고 의인이 50명만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안 시키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좋다, 50명 좋다. 오케이, 땡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돌아서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돌아서서 아브라함이 딱 생각해 보니까 5명을 깎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다. 45명을 하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독교를 떠나서 그냥 세계적인 그냥 성경이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요 하나님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야, 너 왜 자꾸 깎냐? 30명 오케이.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의인이 2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에 대한, 저는 아버지가 이제 한경미아원 이제 청소부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도 불쌍하지만은 어머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얘기했던 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는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막막하죠. 아주 막막하죠. 근데 제가 60을 살면서 제가 살아온 거의 모든 길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듯이 제가 살아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1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면은 10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나면은 100명 정도의 분들이 저한테 다 도움을 줄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항상 100명 정도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했을 때 한 명 정도, 많으면 2명 정도 분이 저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명 정도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1명, 2명 정도의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저는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는 살면서 아까 제가 역지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바라보는 우리 아들에 대한 관점,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관점, 똑같은 아들인데 이 관점에 따라서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와이프가 저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틀려요. 또 우리 아들을 놓고도 우리 와이프가 바라보는 관점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틀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요새 이제 저한테 그러죠. 이제 회사가 이제 시총이 1조가 넘었고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 뭐 잘 된다.
우리들 제약이 뭐 뜬다. 엑세스 바이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오늘 또 이제 저희 회사 자회사가 웰스 바이오라는 회사가 상온에서 춤만 탁 뱉으면은 춤이나 코에서 나온 걸 가지고 바로 검사하면은 바로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10분 만에 알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국내에 있는 계열 회사가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는 허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타에 있는 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이게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요것도 똘똘 뭉쳐가지고 딱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너무나 많은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분쟁가, 투쟁가, 싸움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저는 역지사지, 삼국지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느낀 게 상대방 입장,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10분 정도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리더에 대한 얘기합니다. 리더에 대한 얘기. 그 리더는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리더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리더가 무엇이냐? 이 책에도 없는 건데 리더가 뭘까요? 집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리더? 회사에서 사장이기 때문에 리더? 우리 조직 속에서 내가 리더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리더? 저는 리더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리더냐면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리더예요. 보여줘야 돼요. 리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대표이사들한테 네가 대표이사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 리더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표이사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원들한테 보여주든지 직원들이 다 감동을 하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직원들과 같이 포함돼서 머리를 숙이고 포함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엑세스 바이오가 미국 회사니까 인수하지 말자고 하는 임원들이 훨씬 많았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수를 과감하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엑세스 바이오가 시총 1종이 되니까 보여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제가 이제 조그만 산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울릉도로 이제 한 40명 정도가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울릉도 가기 전날 파도가 너무 높아서 울릉도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안 뜬대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모임에는 제가 리더거든요. 그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했죠. 하나는 울릉도에 들어가는 것이 1인당 45만인데 1인당 45만 원씩을 전부 다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주든지 왜냐하면 회비 없이 그냥 후원금으로 가는 조직이니까요. 아니면은 울릉도와 버금가는 것을 버금가는데 울릉도보다 더 좋은데 또는 비슷한데 더 좋은데의 아이들 내서 그 40명을 모시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리더에게 오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40분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습니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는 좀 부유한 집인데 장인어른한테 가서 제가 결혼을 승낙을 받는데
그때는 제가 폐병에, 제가 폐결핵에 걸렸고, 또 그때는 제가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정수 직업훈련을 통해서 용접을 했던 용접공이었고, 폐병 환자였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우리 장인어른 되실 분이 저한테 결혼 승낙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원주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표를 구하러 가니까 명절이라서 버스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 사무실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분하고, 원주의 분들하고, 원주에 정말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허가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 버스표를 구해주면은 정말 결혼이 될 것 같다 하고 제가 아주 간절한가 진지함으로 얘기했더니 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리더라는 것은 리더는 그런 것 같아요. 리더는 항상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반드시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냥 리더가 리더인 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시간이 됐으니까요. 제가 이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특히나 이제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더 아마 한국에서보다 더 똘똘 힘이 뭉쳐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자식이 잘 되게,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걔를 무슨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애를 정말, 그러니까 제가 큰 놈하고 둘째 놈하고 나이 차이가 6살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애를 2년 만에 놓고 그다음에 집을 사기 전에는 제가 애를 안 낳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끼리 사이가 좋아야 된다. 부부끼리 정말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럼 애가 잘 큰다.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부부끼리 사이가 좋아지면 어떻게 하냐. 서로 아시겠지만은 역지사지라고 우리 와이프 입장에 서서 다 생각을 하게 되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업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 그거를 배려라고 하는데 전 배려라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그 사람 입장에 서서 그 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들어가는 게 저는 그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질문 사항들이 사업의 성공과 극복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와이프가 병원에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감기 몇 번밖에 걸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스트레스를 안 주니까요. 저는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퇴근하게 되면 어떻게 하네. 아이고, 이건 내가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정말 이 와이프라는 존재,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기를 놓고 자식을 놓고 키우는 여자의 존재를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를요, 우리 남자들은 10분의 1을 아니에요. 100분의 1을 아니에요. 어쩌면 1000분의 1도 몰라요. 여자의 마음을. 물론 저도 이제 모르고 살았죠. 제가 손자를 놓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손자를 키우는 걸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야, 정말 이 여자의, 저는 제가 정말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그냥 내가 이 가정을 성공시키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내 아내에게 칭찬할 거리를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한 100만 번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칭찬한 것이. 강의 잘한다고 막 화면에 뜨네요.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막 너무 짧으니까 시간이 막 제가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삼국지를 보면은 조조는 땅이 넓었고 비옥했잖아요. 송견은 물도 많고 아주 수산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유비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유비는 뭐 조그만 강은 있었지만은 뭐 다 협곡이고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조조에 대한 기억과 송견에 대한 기억과 유비에 대한 기억을 보면은 그래도 삼국지에는 유비가 주인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유비가 왜 성공을 했고 우리 내리속이 있을까요? 유비는 제가 쓴 제목처럼 사람이 남은 사람이에요. 죽은 제갈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공격한다고 했잖아요. 죽인다 했잖아요. 사마이는 급했어요. 유비가 얘기한 것 중에 멋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유비가 얘기한 것 중에 참 조자룡이가 유비의 아들을 자기 배에다가 넣고 그 적군들을 다 하면서 50명의 그거 다 뚫고 나와가지고 유비한테 갔잖아요. 유비한테 갔을 때 유비가 칼을 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내 아들이 뭐가 소중하냐? 네가 더 소중하다. 내 아들이 뭔데 네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거를 고정하면서 나에게 다가왔느냐. 그때 유비를 에워싸고 있던 모든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간내도지, 정말 유비가 간을 꺼내가지고 뇌를 꺼내가지고 죽듯이 부하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전부 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가 됐다는. 유비는 사람을 다룰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갈량을 상고초려에서 만나게 되고 죽을 때 유언도 화합하라. 저는 제가 이 사람이 남았다는 책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항상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것이 저는 아주 몸에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을 별로 잘 안 해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화면에 분자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미국에 있는 대표하고 회장님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늘 기다리죠. 늘 기다리죠. 저는 절대 안 급해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10억을 빌려달라 그래요. 10억을 빌려주면 뭐 100억을 주고 또는 막 10억을 막 간절하게 얘기해요. 그 제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럼 한 달 내지 2달 지나면 10억이 5억이 돼요. 그리고 한 달 또 지나면 10억이 1억이 돼요. 저는 사람을 유비처럼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음식을 해줄 때 슈퍼 가서 그냥 막 채소 같은 거 사가지고 막 해오지 않잖아요. 그림을 계속 그린다고요. 요 시금치를 사가지고 간장을 넣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친다, 또는 시금치 국을 끓인다, 된장을 끓인다. 이 밥 반찬 하나하나 하는데 설계가 있고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걸 먹어주는 자식과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듯이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제가 한 가지 예로 제가 5월 8일 날 어버이날 되면은 카네이션 예쁜 꽃과 그리고 케이크와 와인을 가지고 어버이날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그럴 때 사람들,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많죠. 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부모님이세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어저께 방송 보니까 개그맨 박지선이가 죽었어요. 자살했는데 엄마가 같이 죽은 거예요. 엄마의 유서를 보니까 애가 혼자 죽기가 너무 외롭기 때문에 엄마로서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마음속에는 내 가정을 살려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고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내 아내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것을 저한테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지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버이날만 되면은 20몇 명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내 어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어머님, 내 아버지보다 내 부모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랑관계를 만들어 왔죠. 저는 아시다시피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도 없어요. 대학 친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하는데 저는 회사의 거래처나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장례식을 알려가지고 이렇게 하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아버님 장례식에 그래서 이 조화가 한 280개가 들어왔는데요. 조화가 다 틀려요. 하여튼 모든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조화가 다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저는 이게 한 3시간 정도 돼야 이게 멋있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1시간이나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는데 지금 해외에 계신 우리 이제 월드옥타 가족분들은 더 아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게 많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효가 뭘까요? 효가 뭘까요?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효와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잊어버릴까 꼭 얘기할게요. 요건 이제 마무리하고요. 우리 아들이 주식을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빠,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겠냐고. 제가 10년 전에 모 기업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터리 쪽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주식을 돈을 버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신주쿠에 가면 일본의 신주쿠에 가면은 그 뭐 사람들이 와글와글 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 신주쿠 쪽에는 건물이나 땅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바라보고 한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요. 압구정동이나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듯이 저는 돈을 버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쪽 혹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분야니까 그 부동산 쪽은 저는 이제 이렇게 강물이나 이제 이렇게 뷰가 있는 쪽이 이제 발달할 거라고 보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도천지장법인데 시대적인 시대와 함께 어떤 것이 시대에 부합할까?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경제 분야가 물론 이제 다 같이 발전하겠지만은 저는 특히 수소 쪽의 분야가 앞으로 한국은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 중에서도 그분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10년 전에 우리 아들한테 조금씩 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7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15년 주기로 집값이나 땅값이 한 6배에서 7배 정도 뭐 작게는 2배 정도 이렇게 오르는데 이렇게 좀 시대를 볼 수 있는 주식은 보면은 한 6배, 7배, 5배 이렇게 이제 흘러간 이런 걸 이제 테마를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안정적인 부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감히 정리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어려우면요. 그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검정고시를 보고 또 이제 박사를 받고 또 제가 뭐 회사의 회장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좀 돈 좀 벌고 이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제가 어려워지면은 이거 이제 끝입니다. 저는 인생의 실패예요. 부모님이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주는 게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공간을 열어줘야 또 다른 오퍼튜니티,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해주고 제가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거든요. 그분들 쪽에 관점을 그렇게 맞춰버려요. 아무리 저한테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 입장에 맞춰서 생각하면 항상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큰 답은 물론 하늘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 그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막내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해요. 근데 그 아들은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만나서 장가를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항상 어릴 때부터. 근데 이상하게 신이 주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정말 아침 안개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인생이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가진 것만큼 인생은 하늘은 우리에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각자가 전혀 다른 개성과 전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두엽과 축두엽과 후두엽이 있다고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축두엽이 발전한 사람들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축두엽이 발전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게 축두엽은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인데 축두엽은 남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고하기를 좋아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축두엽이 발전하는데 이 축두엽은 5살 전에 전부 다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천재들은 5살 전에 다 태어나는 거예요. 쇼팽처럼 뭐 예술가 미술가가 태어날 때부터 5살 전에 일단 축두엽이 발전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후두엽은 음악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도 전혀 틀립니다. 예술가적인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머리로서는 이 후두엽이 발전한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후두엽도 5살 이전에 다 결정이 납니다. 전두엽만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이 충실한 이 전두엽만 25살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축두엽과 후두엽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업을 권하면 사업이 되겠어요? 감입이 안 되는데, 역지사지가 안 되는데, 배려가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하는 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칭찬과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 얼굴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오락하게 늙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그 비결을 얘기하니까 하도 당신한테 칭찬을 많이 들어서 그렇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1000만 번 태어나도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혈관이 터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혈관이 터져서 그 터진 혈관으로 인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 10개월 동안 자기 배에다가 생명을 두고 그거를 간직한 채 10개월을 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서 그 생명을 양육한 이 여자의 일생을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사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요. 미안할 따름이에요. 내 자식을 잉태해주는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돈 벌어오는 거요. 사업에 성공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칭찬, 항상 고맙다. 아침 눈만 뜨면 고맙다부터 시작해서 칭찬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제가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극복했던 과정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이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하늘은 항상 하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과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정도 생각한다면은 하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성공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게 월드 옥타 해외에서 고생하시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감명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또 다른 기회에 더 멋진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하여튼 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오메가3 꼭 드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재밌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 사업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이고 극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면 힘든 시기가 없고요. 그냥 평생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아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간절함과 지극함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뚫고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극복했던 비결은 그러니까 롱펠로의 인생 찬가처럼 가슴에는 사랑을 안고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롱펠로가 얘기한 것처럼 제 어린 시절에는 가슴에는 어머니가 계셨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와이프와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슴에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극복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하여 소축새가 울고 천둥과 번개가 싸우고 한 것처럼 한국에 사나 외국에 사나 모든 것이 다 극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에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염 테스트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유익한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 중에 침으로 코로나 감염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엑세스 바이오나 웰스 바이오나 엑세스 바이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엑세스 바이오, 그다음에 웰스 바이오. 오늘 이제 엑세스 바이오는 미국 회사고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가 대주주지만은 미국 회사고,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는 이제 FDA 승인 받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키트를 침이나 상온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코에다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빼면 10분에서 15분이면은
코로나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 기계거든요. 그 상온에서 그러니까 침으로 가능한 콧물로 가능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알 수 있고 바로 이렇게 바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예, 해서 홈페이지면 되고 사업적인 것은 여기 안 그래도 이제 회장님 같이 논의해서 같이 이렇게 조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서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 중에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 인상입니다. 강의 중에 죽음에도 말씀하신 인상입니다. 회장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저는 한 80%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요새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가 많죠. 또 제 주위에 우울증 환자들도 많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원인이 다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우울증이 없어요. 뇌로 보면은 의학적인 용어로 세로토닉인데요. 그럼 희망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죽는다 해도 저는 뭐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제가 종교 얘기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또 다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들었거나 또 정말 남들이 하루 살 걸 남들이 막 한 30년 살 걸 저는 막 100년 살아도 생각하면서 풍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편안하게 그래도 이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질문이 그런데. 안녕하세요. 도쿄지의 김유경입니다. 예전에 봤을 보다 더욱 젊어지신 것 같아서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뭘 먹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 좀 비타민을 추천해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은 힘든 경우는 그 사람을 버려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버려야죠. 버려야죠. 저는 선택은 분명히 선택에 저는요 모든 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모든 게 다 공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상망호가 한망원이 생기고 별의 일주형이 생기듯이 수학은 AS 자승 플러스 BS 플러스 C 이퀄 제로 A는 영향이다. 뭐 집합 인수분해 곱셈 공식 함수 지수 로그 미분 적분 확률 통계 모든 게 다 공식화가 돼 있듯이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버립니다. 과감하게. 그 정성을 조금이라도 1%라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저는 맺고 끊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한 스타일입니다. 코로나 약이 출시하셨는데 제약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말씀하시는데 바이오 쪽은 뭐 아시다시피 생명공학 쪽이니까요. 바이오 쪽이니까 사실은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데 이 주식 분야는 저희 회사 주식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갑자기 아침에 오니까 막 15%가 올라가던데 왜 올랐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동향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외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제 아마 일본에 가니까 수소 자동차가 굉장히 수소 산업이 한국도 이제 뭐 탈원전 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 나오는데 앞으로 한국은 수소 쪽이 굉장히 발전할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팁은 제가 올릴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를 준비해야 될 요즘에 강의도 같은데 두 가지 질문. 회장님께서 평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막 창업하여 회사를 키우는 노력의 차세대를 위한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아까 질문도 좋았지만은 잠깐만 조금만 내려보실래요? 아니 밑으로 예 다시 질문을 올려보세요. 예.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업하려고 해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면 망한다고. 물론 사마의 손자가 삼국을 통일했죠. 사마이가 손자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있잖아요. 누름나무에 매일매가 열려있네.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사마이가 옆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사마이가 노리는 줄도 모르고 이게 이제 사마이가 손자한테 가르쳐준 노래이죠. 예를 들어서 창업이라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반드시 사마이 같이 그 창업을 노리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요. 요건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뭐냐면요. 오늘 이 열정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열정은 말을 처음 타는 사람이 알 안장을 잡고 잡을 때 그 힘, 에너지, 몰입 이걸 우리가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수없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사람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무시해요. 저희가 약을 하나 만들 때 보통 2년 걸립니다. 2년. 신약은 15년 걸리고요. 그 많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수많은 데이터, 수십 번 임상을 지금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약이나 백신을 가장 문제가 뭐예요? 임상이죠. 임상. 1차 이제 임상을 하기 전에 임상 전, 임상, 1상, 2상, 3상을 하잖아요. 3상을 할 때 보통 10만 명 또는 30만 명 또는 또 이게 인종별로, 나이별로, 성별로 다 다른 임상을 하듯이 사업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굉장히 좋은 게 한국 사람 정신과 한국 사람의 창의력을 가지고 외국 가서 사업하면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본 가서 사업하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높지 않습니까? 손정희 우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본에 그 세금도 은행 금리가 거의 없는 그 일본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통닭집을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주변 시세 앞으로 뭐 이게 사람들의 음식 기후 뭐 이렇게 특히 또 닭은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몸에서 녹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리는데 단백질과 지방이 합쳐졌을 때는 8시간 걸리기 때문에 고기와 밥을 같이 먹으면은 예를 들어 8시간 동안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살도 찌고 이제 비만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창의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과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위 한번 올려보시죠. 또 잠깐만 더 올려주시죠. 예.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지키려고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지사지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100번 아까 효에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부모가 늙었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아프잖아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부모가 어떤 말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리고 월드 오타는 또 가족화됐잖아. 또 가족처럼 지내고.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배려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역지사지하는 것이 저는 성공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의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